한 여인의 그림자 아래 김두한과 시라소니, 두 전설에 숨겨진 서열과 사랑의 각축장. 깊고 어두운 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피와 눈물로 수놓았던 주먹세계의 전설들. 그 중심에는 김두한과 시라손이라는 이름이 늘 함께하며 시대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의 강렬한 살 속에 숨겨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바로 한 여인을 둘러싼 두 거목의 치열했던 경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만의 은밀한 주먹 세계 서열의 진실입니다. 김두한과 시라손이 두 거목의 권력 다툼 이면에 감춰진 기구한 운명의 여인의 존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과연 그 여인은 누구였으며 그녀가 김두한과 시라손이의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질문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두 주먹의 삶을 단순한 싸움꾼의 일대기가 아닌 사랑과 질투, 존중과 갈등이 뒤섞인 입체적인 인간 드라마로 조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먹다짐을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이자 민중의 영웅으로 기억되기도 했지만 결국 한 여인 앞에서 그들의 강인한 주먹은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 거목이 주먹의 서열을 넘어선 깊은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사랑의 대결이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한 여인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경쟁과 대결,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한 깨끗한 승복과 남자들끼리의 의리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며 그들의 관계를 더욱 미묘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명성 뒤에 가려진 누구도 몰랐던 사랑의 서열과 그로 인해 완성된 협객들의 의리를 추적하며 전설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갑니다. 김두한과 시라소니는 단순히 싸움 잘하는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살았고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흔히 김두한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며 격변하던 서울 종로의 상권을 장악하며 주먹 황제이자 민족의 협객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제와 맞섰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배경은 그에게 단순한 싸움꾼 이상의 정통성과 명분을 부여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더욱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시라손이 본명 이성수는 평안도 신의주 출신으로 그의 별명처럼 날쌔고 악착 같은 싸움 실력으로 전국구 주먹으로서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다니며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한 그의 일화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독고다이 정신은 주먹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게 했으며 그를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배경과 스타일을 가진 두 인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나 경쟁자가 아닌 존경과 갈등,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했던 주먹 세계의 숙명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미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초기 김두한은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시라소니의 무시무시한 실력은 이미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싸움꾼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라소니는 단신으로 수많은 주먹들을 제압하며 북한 주먹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김두한 역시 그런 시라소니의 압도적인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젊은 김두한에게 시라소니는 싸움 기술뿐만 아니라 주먹 세계의 철학과 기계를 배울 수 있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라소니의 싸움 방식을 존중했고 그의 투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먹 세계의 불문율 속에서 김두한의 부하들이 시라소니에게 무참히 패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김두한은 시라소니에게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복잡 미묘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존경심과 함께 자신의 영역을 위협받는다는 경쟁의식,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부하들이 당한 것에 대한 일종의 불쾌함과 분노까지 뒤섞였을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훗날 세기의 격돌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주먹 세계에서 서열과 체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기의 격돌이 예고된 명동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은 당시 서울의 주먹 세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큰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종로의 김두한과 북한 주먹 시라소니의 대결에 열광하며 그 결과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김두한은 시라소니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부하를 보내 시라소니의 전력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시라소니의 실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동시에 종로의 대장으로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김두한의 치밀한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시라소니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라소니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김두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대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벌어진 두 사람의 직접적인 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뿐인 싸움이었거나 혹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려는 주먹 세계 특유의 타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결판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 김두한은 시라소니에게 먼저 사과하고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는 일화는 이 두 거물이 단순한 적이 아닌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애증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단면일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쟁하고 대립했지만 내면으로는 서로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라이벌이었던 셈입니다. 김두한의 참모였던 김영태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흥미롭고 때로는 모순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시라소니가 김두한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두한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종로 주먹들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로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실력을 논할 정도의 깊은 친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증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먹 세계의 서열 다툼 뒤에는 인간적인 교류와 복잡한 감정선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한 가지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주먹 세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전설적인 주먹의 살 속에 격렬한 시대의 운명만큼이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연문을 넘어 두 거목의 관계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킵니다. 주먹 세계의 거친 파도 속에서 과연 어떤 여인이 김두한과 시라소니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는 미묘했던 그들의 갈등에 불을 지폈을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화해의 매개체가 되었을까요? 혹자는 그녀가 김두한의 연인이자 훗날 국회의원의 아내가 된 김추자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시라소니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의 아내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추측을 넘어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김두한과 시라소니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여인, 그리고 그녀가 결국 시라소니의 아내가 된 드라마틱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라소니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역사 속에 가려진 여인의 그림자를 찾아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한 발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시라소니, 본명 이성순. 그는 전설적인 4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일화는 그의 압도적인 싸움 실력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며 주먹 세계에서 그의 이름석 자가 가지는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조직 생활을 극도로 싫어하고 독고다이를 고수했던 그야말로 고독한 늑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조직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무예 실력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번개처럼 움직이는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비상한 싸움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실제 시라소니는 키가 컸고 몸통이 매우 두꺼웠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타고난 싸움꾼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심지어 격투 도중 얻은 상처로 인해 손가락 하나가 없었다는 증언은 그의 삶이 얼마나 거칠고 피 튀기는 전장이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주먹과 의지만으로 시대를 헤쳐나갔던 그의 외모와 배경은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할 한 여인의 눈에는 매력보다는 위협으로 먼저 비쳤을 것입니다. 이런 시라소니에게도 삶의 가장 중요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진옥 여사입니다. 이진옥 여사는 해방 전 당대 조선 최고의 미인들만이 발을 들릴 수 있었다는 동화백화점에서 근무할 정도로 눈부신 미모를 지녔습니다. 당시 동화백화점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모던 걸의 상징이었고 그녀는 당대 서울의 남성들이 선망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명성은 당연히 종로를 장악했던 주먹 황제 김두한의 귀에 들어갔고 그의 시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김두한은 막강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타고난 카리스마 그리고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특유의 풍류로 당대의 이름난 미인들과 공공연히 연문을 뿌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종로의 상권을 쥐고 그 시대 서울의 유흥과 상업의 중심을 호령하던 김두한에게 동화백화점의 꽃이라 불리던 이진옥 여사는 가장 탐나는 전리품이자 명예의 상징과 같았을 것입니다. 김두한의 구애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자신의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참모나 신복들을 은밀히 보냈는데 이들은 당시 최고급 요리집인 명월관이나 청진옥 같은 곳을 예약하고 종로 황제께서 동화백화점의 이진옥 양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니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는 뜻을 전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초청을 전달했습니다. 이 초청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김두한의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명예이자 동시에 거대한 압박이었습니다. 구애의 증표로 전달된 선물 역시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귀했던 최고급 비단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서양식 화장품 혹은 거액의 현금까지도 포함되었는데 이 선물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가 김두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이진옥 여사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김두한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이진옥 여사가 일하는 백화점 내에서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을 것이고 상사들 역시 김두한의 눈밖에 날까 노심초사하며 그녀에게 은근히 만남을 권유하는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옥 여사 역시 당시 시대상 주먹 3개의 거물인 김두한의 구애를 받는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을 증명하는 일이었기에 김두한이라는 거물의 카리스마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의 배경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라도 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압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녀와 김두한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교류나 혹은 김두한의 일방적인 공세가 진행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했으며 이진옥 여사는 단순한 한 여인을 넘어 당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김두한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이진옥 여사는 시라소니 이성순을 소개받게 됩니다. 시라소니는 지인을 통해 그녀를 만났지만 첫 만남에서 이진옥 여사는 그의 투박하고 상처 입은 외모와 거친 삶의 배경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단호하게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세련된 문명의 공간에서 일하던 여성에게 폭력과 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시라소니는 감당하기 힘든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라소니는 사랑 앞에서만큼은 그의 주먹 철학인 무조건 돌진을 관철했습니다. 그는 이진옥 여사를 향한 맹목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최후의 수단, 즉 시라소니식의 극단적인 구애 방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시라소니는 사랑 앞에서만큼은 그의 주먹 철학인 무조건 돌진을 관철했습니다. 그는 이진옥 여사를 향한 맹목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최후의 수단, 즉 시라소니식의 극단적인 구애 방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이진옥 여사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홀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진옥 여사의 친척들은 명성이 자자한 김두한 대신 이름도 생소하고 거칠기만 한 시라소니를 사윗감으로 받아들이기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시라소니는 그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친척들이 모두 모인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 서서 온몸으로 뿜어내는 북한 주먹의 살기를 좌중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3040m 거리의 관역도 맞춘다는 단도 던지기에 명수답게 품에서 번뜩이는 단도를 꺼내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친척의 상석 바로 옆 벽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단도가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라소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친척들을 한 명씩 노려보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 이성순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 모두 죽이겠다. 내 약속은 주먹처럼 확실하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일화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광적이고 순수하며 뜨거운 집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 한 번도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만 살았던 독고다이 시라소니에게 이 구애는 생애를 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렬하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구애 끝에 이진옥 여사와 친척들은 결국 시라소니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옥 여사의 마음속에는 친척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자신을 얻으려 한 시라소니의 맹목적인 사랑이 주는 인간적인 감동이 복잡하게 교차하며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대 가장 거친 주먹들의 운명적인 서사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김두한과 시라소니 사이에는 명동에서의 무승부로 끝난 세기의 주먹 대결을 넘어선 인생의 승부가 한 여인의 결혼이라는 극적인 결말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김두한 역시 탐냈던 당대 최고 미인이 다름 아닌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시라소니의 반려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주먹 서열과는 별개로 인간적인 자존심과 경쟁 의식의 깊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다면 김두한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심정은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종로를 쥐락펴락하고 수많은 여인을 곁에 두었던 주먹 황제였지만 가장 가지고 싶었던 여인에게서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그는 시라소니의 맹렬하고 광적인 구애, 그리고 이진옥 여사의 최종 선택 앞에서 비록 주먹 세계의 황제였을지라도 한 여인을 향한 마음만은 쓴 체념과 함께 접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권력이 통하지 않은 유일하게 무릎 꿇은 영역이 바로 사랑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입체적인 의리로 발전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김두한은 시라소니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맹렬한 집념과 순수성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주먹 세계의 남자들은 정정당당한 승부,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영역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특유의 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옥 여사라는 존재는 단순한 여인의 사랑을 넘어 두 거목의 관계에 깊은 인간미와 복잡한 감정선을 부여하며 그들의 전설을 단순히 폭력 일대기가 아닌 사랑과 운명이 얽힌 깊은 드라마로 완성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진옥 여사의 선택은 시라소니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이자 주먹 세계를 넘어선 가치를 부여해 주었고, 김두한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패배라는 씁쓸한 인정을 남기며 두 사람의 관계를 전설로 만든 결정적인 서사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비록 험악한 협박과 위협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 시라소니, 이성순이 아내 이진옥 여사에게 보여준 삶은 그의 거친 명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극진하고 눈물겨운 순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에게만큼은 한없이 부드럽고 헌신적인 팔불출 남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시라소니라는 전설적인 주먹이 가졌던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으며 그의 삶의 복잡한 드라마를 완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시라소니는 평생 주먹 세계에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독고다이였지만 집안의 규율은 오직 아내의 말, 즉 아내법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은 시라소니에게 아내의 말은 종로의 불문율, 아니 주먹 세계 전체의 법도보다 더 강력한 규율이었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밖에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위협을 막아냈던 그의 거대한 주먹은
아내 앞에서는 찻잔 하나도 조심스럽게 드는 한없이 무력하고 순종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일례로 아내가 담배를 피우지 마라, 술은 딱 한 잔만 마셔라고 하면 그 명령은 곧 철칙이 되어 시라소니는 단 한 번도 이를 어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시라소니가 싸움이나 활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온 귀한 음식이나 물건이 생길 때마다 그의 행동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자식들이 혹시나 눈치챌까봐 조심스럽게 숨긴 후 가장 먼저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로 해방 후 물자가 귀할 때 어렵게 구한 쌀이나 귀한 고깃덩어리가 생기면 시라소니는 밤늦게 아내가 잠든 줄 알고 살금살금 다가가 챙겨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여보가 먼저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 아이들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하며 아내의 건강과 안위를 가족 전체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먹이 아내에게만큼은 가장 약한 남자가 되어 최고의 것을 헌납하는 강렬한 대비를 통해 그의 수뇌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라소니의 아내 이진옥 여사 역시 이 모든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남편의 변치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 덕분에 행복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주먹 세 개의 잔혹함과 피비린내 속에서 시라소니에게 아내는 세상과 분리된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시라소니가 아무리 거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인간적인 도리와 순수한 감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적인 지지는 시라소니에게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으며 훗날 이정재 부하들에게 린치를 당해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도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라소니의 강인함은 주먹에서 나왔지만 그의 삶의 평온함과 인간적인 구원은 바로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운명적인 사랑의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시라소니와 이진옥 여사는 슬하에 일남오녀를 두며 평범한 듯 특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거친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으며 막내 아들 이희현은 목사가 되어 아버지의 주먹을 물려받는 대신 신앙을 통한 영적인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는 폭력으로 점철된 삶의 종착역에서 그의 가정이 결국 평화와 구원을 택했음을 상징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세월이 흘러 2003년 그의 아내 이진옥 여사는 KBS 이것이 인생이다에 출연하여 협객 시라소니의 아내로서 남편과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이 육성 증언은 시라소니의 전설에 인간적인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시라소니가 단순히 주먹만 센 맹수가 아니라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춘 진정한 협객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시라소니는 싸움 실력뿐만 아니라 3040m 거리에서도 정확히 관역을 맞힐 정도로 단도 던지기의 명수였다는 증언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비상한 싸움꾼이었는지를 입증합니다. 이는 그를 단순한 깡패가 아닌 일종의 무사의 영역에 올려놓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진옥 여사라는 실제 부인의 이름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과거 김두한의 참모 김영태가 언급했던 시라소니의 본명 박춘희 설은 여전히 주먹 세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박춘희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진옥 여사라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주인공이 있음에도 박춘희는 어쩌면 시라소니가 주먹 세계에 발을 들이기 전 혹은 그의 격렬했던 청춘 시절 잠시 마음을 주었던 또 다른 운명의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혹은 그의 거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던 첫사랑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먹 세계의 거친 전설 속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사연들은 협객의 삶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라소니의 삶은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50년대 후반 동대문파의 거두 이정재의 부하들에게 당한 린치 사건입니다. 이정재는 당시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주먹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을 싫어했던 시라소니는 이정재의 눈에 거슬렸고
결국 그의 부하들에게 무참히 습격을 당해 온몸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천하제일 주먹으로 불리던 시라소니에게 극도의 절망감과 주먹 세계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주먹의 힘이 결국 더 거대한 정치 권력과 폭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긴 후 시라소니는 더 이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구원을 찾아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이는 시라소니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강한 주먹이 아닌 신앙심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닌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협객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삶은 무력을 버리고 영적인 힘을 추구하는 극적인 방향선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당시 조폭 검거 선풍 속에서 그 또한 검거됩니다. 당시 정부는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주먹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했고 시라소니 역시 이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주먹들이 체포되어 재활 교육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시라소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검찰 조사에서 시라소니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정재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이정재는 당시 동대문파의 수장이자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로 시라소니에게 린치를 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라소니가 이정재를 옹호했다는 것은 그의 강한 주먹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의리와 주먹으로서의 복잡한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의 앙금을 넘어선 대인배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용서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먹 세계의 불문율을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시라소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과거의 악연보다는 인간적인 도리와 주먹 세계의 명예를 더 중시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시라소니의 거친 일생을 돌아볼 때 그의 아내 이진옥 여사는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영혼의 닭과 같았습니다. 남편이 주먹 세계의 부침 속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5.16 군사정변 이후 사회 정화 바람에 휘말려 감옥에 가는 고난의 순간에도 그녀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이진옥 여사의 존재는 시라소니에게는 세상의 모든 폭력보다 강한 인간성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최후의 방파제였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시라소니가 비록 피를 보며 살았을지라도 내면의 따뜻한 정을 간직하고 주먹 세계의 회의를 극복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라소니가 중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보살핌이 그가 신앙에 귀의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친 주먹이 종교를 통해 평화를 찾은 기적의 드라마 뒤에는 아내의 묵묵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반면 김두한의 삶에도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며 그의 정치적, 인간적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가이자 연인이었던 이영숙부터 그의 마지막 아내였던 이재희까지 그들의 사랑과 지지는 김두한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와 영광 뒤편에는 이진옥 여사라는 자신이 끝내 갖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패배에 대한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김두한은 한때 자신의 영역이었던 종로에서 가장 빛나는 여인이 시라소니의 맹렬한 구애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먹으로 제압할 수 없었던 유일한 라이벌에게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영역에서까지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단순한 경쟁 이상의 감정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김두한은 훗날 시라소니와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에도 이진옥 여사를 향한 시라소니의 광적인 사랑이 결국 자신의 풍류적인 구애를 이겼다는 씁쓸한 인정과 인간적인 미련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서사는 김두한이라는 주먹 황제를 완벽하지 않은 고독한 인간으로 조명하는 가장 극적인 장치가 됩니다. 결국 김두한과 시라소니 두 거목의 주먹 세계의 서열은 누가 더 강한 주먹을 가졌느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인간적인 요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들의 삶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어쩌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는 수식어는 단순히 한 명의 특정 여인을 넘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인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은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상처를 치유하고 때로는 냉철한 조언으로 방향을 제시하며 두 거목의 운명을 알게 모르게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두한과 시라소니, 두 전설적인 주먹의 살 속에 숨겨진 기구한 운명의 여인, 바로 시라소니의 아내 이진옥 여사와 그 주변에 얽힌 이야기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김두한 역시 탐냈을 만큼 매력적이었던 그녀가 결국 시라소니의 반려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두 주먹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인연의 끈을 상징하는 드라마틱한 대목입니다. 이진옥 여사의 존재는 단순한 여인의 사랑을 넘어 두 거친 남자의 삶에 깊은 인간미와 복잡한 감정선을 부여하며 그들의 전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싸움꾼의 일대기가 아닌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인간 군상의 드라마였으며 그 안에는 사랑과 갈등,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그들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인간 본연의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복잡한 드라마일 것입니다. 김두한과 시라소니,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인들의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적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